우리 동맹의 굴레.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월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24일부터 25일, 10월 23일부터 24일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중 한국에서 3차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29일 공개한 신간 선을 지키며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에서 자신의 국방부 시절을 회고하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책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에 열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 동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독일, 한국, 우리 동맹은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라면서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벗겨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는 그 직후 틸러슨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멍청이라고 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던 바로 그 회의입니다. 2018년 1월 두 번째 국방부 브리핑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미군이 뭘 챙기는지를 집요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해외 주둔 미군이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매티스 장관의 답변에 대해 그건 손해보는 거래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지 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00억 달러라는 금액을 어떠한 근거로 산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작성한 해외 파견 미군 주둔 비용안에 따르면 2020년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 총액은 44억 6,400만 달러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조미 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드는 비용에 비해 한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낫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한미 방위군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 6조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1년 4만여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할 당시 약 1,600억 원이 든 것이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28,500여 명의 1조 38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년 만에 기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공개 회의에서 연간 600억 달러라는 숫자까지 거론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는 현재 미국 측에서 거론했다는 50억 달러에 비해서도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국 측의 요구는 갈수록 가관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 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전략 자산은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입니다. 그런데 조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전략 자산이 한국의 영공이나 영해에서 작전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이들 전략 자산은 한반도 상공과 해역을 피해 주로 동중국해 등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아닌
중국, 러시아 견제 임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한국에 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서태평양 안보 비용까지 한국에게 분담하라고 하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이 요청하고 고용하여 지휘하는 용병이 아니고 미국이 자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따라 한국과 협정을 맺고 한반도에 주둔하는 군대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1,400만 평방미터의 미군 부대 부지를 제공하고 10조 원에 이르는 기지 건설 비용까지 제공했으며 매년 운용 경비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2010년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한국의 분담률은 41%였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6년 청문회 당시 한국의 분담률이 50%가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방위비 분담률이 18%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특별협정이 없기 때문에 시설과 토지에 대한 비용만 지불합니다. 자국의 군대를 다른 나라에 주둔시키면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까지 떠넘기는 것은 동맹군이 아니라 점령군의 다름 아닙니다. 진정한 동맹관계라면 주둔 비용을 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 군대를 외국에 주둔시키면서 공짜 부지를 제공받고 기지 건설 비용까지 떠넘기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지부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 나라에 주둔시키는 미군에 대해 분담금 지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주둔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지부티는 매년 미국으로부터 6,300만 달러의 주둔비를 받습니다. 2006년 한미양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추진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특정 위협 대응을 위한 고정 배치에서 기동력을 위주로 하는 군사력 재편을 추진한 것입니다. 즉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외의 분쟁 지역에 주한미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진출을 차단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과 호르무즈 해역을 포괄하는 활동까지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이 줄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정부를 우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취급하는 셈입니다.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 개정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라는 문구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각서는 위기 사태에서 한미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한 대외비 문서입니다. 만일 미국의 제안에 따라 각서가 수정된다면 해외 분쟁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국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이 파병할 수 있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유사시 한국군 파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한미동맹의 성격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이 지구촌 곳곳에서 직간접적으로 벌이게 될 군사작전 및 전쟁 수행에 한국이 휘말릴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의 유사시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개하는 군사작전이 다름 아니며 여기에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도로 의무적으로 참전하라는 요구는 중대한 주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파기를 협상의 무기로 꺼낼 게 틀림없습니다. 미국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남발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예속의 분리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목매달고 미국 눈치 보기에 연연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